안녕하세요. 이거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기체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다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기체증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상에 관해서. 증상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나타날까? 네. 저희가 이제 기체증의 진행 단계를 보통 4단계로 나눠주게 됩니다. 네, 네. 초기에서 치료하게 되면 쉽게 경미한 증상은 치료가 되는데 중증으로 가게 되게 되면 조금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초기 단계인 1단계는 네. 식사를 스스로 찾지는 않지만 주면 잘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떠먹지도 않고요. 배고프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때가 돼서 밥을 주면 이제 다 끝까지는 먹어요. 근데 이제 대변이 한 번씩 힘들거나 단단할 때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런 똥이 잘 안 나오거나 하면 배도 좀 아픕니다. 가끔입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1단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먹거리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시면 그냥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이게 과하게 먹이지 않고 순수한 탄수화물을 먹이시는 게 좋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예방법. 자, 이제 그냥 그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식사를 그냥 열심히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네. 군것질을 자주 하면서 편식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주식에서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주식은 그냥 조금만 먹고요. 자꾸 군것질을 찾아요. 밥도 안 먹고 바로 과자나 뭐 과일을 찾는 거죠. 극적인 음식을 또 그렇죠, 좋아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땡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기가 싫다는 밥이 배가 아프다고 살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배 아파, 밥 먹기 싫을 때. 그리고 밥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 배 아프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배 아프다 그러고 네. 또 항상 보면 헛배가 불러서 단단한 배가 볼록하고 볼록하고 또 그리고 방귀도 좀 종종 끼고.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것질을 끊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 예, 군것질 끊으면 됩니다, 어머니. 2단계는 군것질만 끊으면 됩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아무래도 밥을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뭘 먹이고 싶다 보니까 자꾸 간식을 주게 되거든요. 3단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식사 시에 이제 입에 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입에 물고 있어서 밥을 세우라 내오라 먹는다. 보통 막 1시간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 3단계입니다. 입에 물고 있어요. 억지로 또 씹으라고 하면 헛구역질을 혹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 부분이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씹는 거죠. 아까 1단계 때는 찾진 않아도 먹으면 잘 먹는 아이고 2단계 때는 군것질을 많이 찾고 이 3단계 때는 밥을 먹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세우라 내오라 물고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돼서 이런 아이들이 보통 얼굴이 약간 그렇고 항색이죠. 연하 네. 그리고 대변도 풀어질 때도 있고 동글동글 염소똥처럼 뭉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변이 약간 불규칙하면서 수시로 배가 좀 그렇죠. 아프다는 아이들. 배가 3단계. 많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여기서 중증인 이제 중증 4단계가 4단계. 되게 되면 면 종류. 후루룩 하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면, 국수 같은 국수 면은 같은 이제 면류 좋아하고 좋아하고요. 또 이제 더 심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건 주스나 우유 씹는 것도 같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주스나 액체류. 우유만 먹습니다. 네, 체류만 먹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씹지를 않으니까요. 마시게만 하죠. 상표 기체가 오면 일단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납니다. 씹지를 않고 물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진땀 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다가 배 아프다고 호소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숙면이 잘 안 됩니다. 수면도 배가 딱딱해집니다. 네. 이제 배가 정체가 이게 가스도 되기 때문에 정체이기 숙면 안 때문에 된다고 숙면 안 되고 항상 가스가 배도 차 아프고. 있거든요. 안색도 황색이 아니라 약간 창백한 색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변도 아무래도 이제 변비도 있지만 설사 같은 거를 풀어질 풀어지는 때도 변을 있고요. 더 많이 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단계가 심해질수록 이제 이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는 잘 안 자랍니다. 이 기체증이 심해지면 아까 잠잘 때도 푹 못 자고 근데 아이는 약간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병치레를 한다든지 안 먹고 배 아프고 짜증도 많아지고 전체적인 다운이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기체증을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좋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만 개선시켜도 아이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으로 네. 가게 되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3, 4단계 그때는 중증이죠. 조금 필요하면 좀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좀 필요한 단계라서 애가 왜 이러지? 애가 자꾸 왜 입에 음식을 물고 있고 식사 시간이 뭐 한 1시간 걸려도 또 똥도 왜 밤에 잠을 못 자지 하게 되면 아마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좀 보통 한의원에 많이 많이 오거든요. 오죠. 1, 2단계 때는 엄마가 한번 집에서 음식으로 좀 조절을 해보시고요. 3, 4단계는 조절이 사실 안 되면 정말 이렇게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감기가 자주 걸린 부분도 그 기체증이 해결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자꾸 설명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